노마십가, 이 말은 둔 한 마리라도 열흘 동안 수레를 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 뛰어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요즘 애니메이션에는 작품의 재미 때문에 먼치킨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노마십가처럼 이런 미친 캐릭터들 사이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력만으로 세계관 최상위권에 오르는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노력에 미친 캐릭터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소년 만화에서 성장은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원피스의 롤로노와 조로만큼 이 단어가 어울리는 캐릭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먹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수련을 통해서만 강해졌던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조로는 성장형 캐릭터답게 어린 시절에는 노력만 할 줄 알지 재능은 거의 없었던 그저 그런 소년이었는데요. 혼자서 열심히 수련을 하긴 하지만 실력이 좀 암울한 편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소꿉친구이자 검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쿠이나가 11살이 될 때까지 2001전 2001패라는 처참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なんて情けないの? 男のくせに. 하지만 쿠이나가 죽고 세계에 단 23자루밖에 없는 명검 파도일 문자를 물려받은 후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로는 스승이자 쿠이나의 아버지인 코오시로에게 대검호가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쉬지 않고 훈련을 했고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해적선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인 루피를 만나 함께 여행을 하고 세계관 최강의 검사인 쥬라클 미호크의 수련을 받아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강하다 싶은 캐릭터들은 상대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위바위 열매를 먹어 몸이 엄청나게 거대해진 피카를 압도해버리기도 하는 등 오로지 노력 하나만으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죠. 최근에는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사왕의 최고 간부 중 하나인 킹을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상디와 징베에 밀려 4위에 그치긴 했지만 이러한 활약으로 현상금이 밀짚모자 일당 내 2위인 11억 1100만 베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종말의 모아세요 시리즈에 등장하는 빌렘 크메슈는 약 500년 전 지상 세계에 17종의 짐승이 나타나 인간이 모두 멸종되었을 때 용사라 불리며 마지막까지 싸웠던 캐릭터였습니다. 설정상으로는 시리즈 최강자 중 한 명이며 전성기에는 창조신인 성신급 바로 아래 단계인 지신급과는 비빌 수 있었던 캐릭터였죠. 하지만 이 캐릭터는 과거 마력의 양도 평균 이하였고 깨울 수 있는 성검도 양산형만 가능했으며 용사 적성도 낮았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빌렘은 오로지 피나는 노력만으로 준용사까지 올라갔으며 나중에는 인류 최후 방어선 7인에 포함되었던 노력 천재였는데요. 이 캐릭터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마력 중독 대처 시술과 성검 조정술, 아지랑이 보법, 침주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이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보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대가로 석화의 저주를 받아 이전보다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あれだけの禁獣反動は必ず呪詛となり術者を苛む 때문에 금주를 무리해서 사용하면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죽을 각오로 싸우면 단신으로 세상을 멸망시켰던 짐승 중 한 마리인 6번째 짐승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줄여서 나이아에도 노력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무개성이었지만 최강의 히어로인 올마이트의 능력을 이어받은 주인공 미도리야 이즈쿠인데요.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 소개한 캐릭터들과는 달리 엄청난 힘을 이어받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어받은 힘의 크기가 너무 커서 능력을 100% 사용하면 몸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100%를 다 사용하기 위해선 신체 능력을 올려야 했던 특이한 캐릭터였는데요. 미도리아는 첫 등장 당시만 해도 몸이 워낙 왜소하고 힘도 없어 능력자들이 모인 학교 UA고에 입학하기 위해 일반인이라면 절대 소화하지 못하는 괴랄한 트레이닝을 10개월간 받고 겨우 입학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僕はあなたみたいになりたいんだ。あなたみたいな最高のヒーローに。 이후 빡센 훈련을 받으며 빌런들도 물리치고 차츰 성장해 나아가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빌런들이 나타났다 하면 이겨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나 뼈가 부러지다 못해 가루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다 원래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전투 센스도 그럭저럭이었어서 고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힘도 겨우 5% 정도였으며 토 나올 정도로 빡센 훈련을 받고도 1%를 올리는데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였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100%를 찍을 수 있냐 없냐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빡센 훈련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더 많은 빌런들과 싸우며 전투 센스도 상승시킨 결과 원작 기준으로 최대 120%의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마이트가 100%의 힘으로 최강을 찍었는데 그 힘을 120%까지 냈으니 스승을 아득히 초월했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미도리아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근접 캐릭터들 중 가장 약한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재능은 있지만 재능만 믿고 깝치다가 주인공 일행에게 털린 후 노력의 천재가 된 캐릭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앞에 나온 캐릭터들처럼 수련을 통해 성장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노력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캐릭터가 바로 베지터인데요. 드래곤볼 Z 사이어인 편에서 최종 보스로 처음 등장한 베지터는 처음 등장했을 당시 사이어인의 왕자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오만한 성격 때문에 같은 사이어인도 아닌 지구인에게 약점인 꼬리를 잘려버리는 굴욕을 당했던 안습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온갖 기술들로 두들겨 맞다가 거대 원숭이로 변한 소노반에게 깔려 패배해버리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당하고도 주인공 일행을 떡실신시키긴 했지만 이때 당한 굴욕과 프리저와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밀린 이후 충격이 좀 있었는지 주인공인 손오공을 라이벌로 생각하며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인조인간 편에서는 300배 중력 수련실에서 무려 3년간의 긴 수련을 했고 극한의 환경을 가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24시간, 체감 시간으로 약 1년 넘게 수련하기도 했으며 전투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실에서 수련만 주구장창했는데요. 그렇게 수련을 계속 거듭한 결과 나중에는 초사이언2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마법사의 도움이 있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캐릭터는 전투가 없으면 300개의 중력 수련실에서 주인공 일행과 함께 계속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신의 경지라 불리는 초사이언 블루로 변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캐릭터는 초반엔 그저 재능 있는 악당 정도로만 등장했지만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하며 긴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인지 팬들에게 작품의 진주인공이자 재능보다 노력으로 만들어진 천재라고 평가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등장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먼치킨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는 정말 다양한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괴물 같은 신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딱 한 명, 이런 먼치킨들과는 결이 다른 천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준섭입니다. 신준섭은 해남대 부속고 농구부의 에이스 3점 슈터이자 주 득점원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로 1학년 때만 해도 189cm라는 큰 키로 센터에 입부했던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캐릭터는 키만 컸다 뿐이지 운동신경은 전국급인 이정환이나 전호장보다 떨어졌고 심지어 자신보다 키가 작은 고민구에게조차 피지컬에 밀리던 캐릭터였습니다. 경기를 뛸 때마다 계속 졌고 그 결과 해남의 감독인 남진모에게 센터를 포기하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트리거가 되었는지 신준섭은 그때부터 연습이 끝난 후 홀로 남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500개의 3점 슛을 던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준섭은 자타공인 최고의 슈터가 되었으며 3점 슛을 쏘면 블로킹을 당하지 않는 이상 100% 확률로 들어가는 미친 실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또 들어갔다! 이후에는 주인공인 강백호, 서태웅뿐만 아니라 정우성, 윤대협, 이정환 등의 천재들을 오로지 노력만으로 제친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스포츠물은 허무맹랑한 필살기나 기술명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라는 스포츠는 안 하고 초능력 놀이로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는 배구 만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하이큐는 슬램덩크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이 대부분 프로 선수급 플레이를 보여주는 만화적 과장만 있을 뿐 그래도 나름 스포츠물이라는 걸 잘 지키던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과장이 조금 있을지언정 나름 현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이카와 토오루는 아오바 조사의 고교의 주장이자 세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첫 등장 당시 천재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는 작중 스파이크 서브 최강자로 첫 등장부터 주인공들을 상대로 서브만으로 농락하면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말도 안 되는 초롱 셋업을 성공시켰을 때에는 하이큐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오이카와라는 인물을 단번에 정리하는 장면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캐릭터는 사실 감독인 노부테루가 인정했던 이 모든 것을 노력 하나만으로 극복했던 노력파 캐릭터였습니다.
실제로 이 캐릭터는 과거 카게야마로 대표되는 천재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새로 들어온 1학년인 카게야마가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자 장래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후배라고 판단하고 서브를 가르쳐달라는 카게야마의 부탁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로지 실력을 늘리는 데에만 신경을 쏟게 된 결과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실력도 전국급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베지터처럼 재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 결과이긴 했지만 어중이 떠중이해서 노력만으로 실력을 꽃피웠으니 이 정도면 인정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지 노력만으로 성공한 캐릭터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등장하자마자 적들을 쓸어버리는 먼치킨 캐릭터보다 노력하며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캐릭터들이 몰입이 오히려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